110페이지 맞죠? 여기 함수를 보려고 합니다. 자, 함수가 무엇이니 뭐 이런 거 이제 질문 같은 거 했을 때 간단하게 개념상 얘기를 하자면 정의역의 각 원소가 공역의 각 원소에 대응이 되는데 어떻게 대응되어야 되지? 하나씩 대응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함수가 맞죠? 맞습니까? 이거 함수 맞습니다. 하나가 하나를 쏘았잖아. 맞지? 같은 걸 쏴도 되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함수가 안 되니 우리가 이런 건 함수라고 부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하나가 몇 발을 쏜 거죠? 두 발을 쏜 거예요. 이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아니야. 또 함수가 아닌 것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1, 2, 3,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에 하나를 쏴야 되는데 지금처럼 얘가 안 쏜 거야. 그냥. 맞지? 3이 대응되는 원소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양궁에 많이 비유를 하죠. 양궁인데 얘가 두 발 쏘거나 안 쏘면은 반칙. 맞지? 하나에 한 발 쏘는데 똑같이 3점, 3점 쏴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함수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죠? 정의역. 얘를 공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치역은 뭐가 치역이냐면 선택된 애들이 치역이에요. 얘네들은 여기 1은 선택이 안 됐죠. 그러니까 2, 3만 뭐라고? 치역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맞지? 얘도 이건 함수가 아예 아니니까 맞지? 치역이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간단하게 함수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여기는 자, 두 집합. 자, 일단 정의역, 공역은 집합이에요. 두 집합 마이너스 1, 0, 1 그리고 0, 1, 2라는 정의역, 공역에서 이게 함수인 걸 찾아래. 맞지? 자, 똑같이 지금처럼 주머니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기역 같은 경우를 볼게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고 공역이 0, 1인데요. 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쏠 거니 즉 대응되는 규칙이 얘란 거예요. 즉 f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것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함수값을 여기에 대응시켜라 이거죠. 맞지? 마이너스 1의 절대값에 대응시켜라. 걔는 1이잖아. 즉 얘를 1에 대응시키면 된다 이거예요. 이 규칙에 따라서, 이 식에 따라서. 이번에 0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0의 절대값에 대응을 시켜라. 0의 절대값은 0이죠. 0에 대응시키면 되고. 그 다음 1은요. 그렇죠. 1의 절대값에 대응시키면 되는데 1의 절대값은 1이죠. 양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함수가 맞네? 그렇죠. 함수가 맞아요. 기억. 참이에요. 하나에 하나 대응됐으니까. 자, 니은, 즉 x제곱 더하기 1에 대응을 시킬 겁니다. 자, 얘부터 한번 써봅시다. 지에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자, 요 자리에 그대로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계산했더니 뭐죠? 2죠. 자, 얘는 2에 대응을 시키고 자, 0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0이라는 숫자를 제곱하고 1을 더해서 1에 대응시키면 되겠고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1을 넣으면 그렇죠. 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2에 대응시키면 돼요. 자, 얘도 역시 함수가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자,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마이너스 1에 9를 바꾸고 1을 더하면 되겠죠. 맞니? 자, 이거는 얼마죠? 2네요, 2. 그래서 여기에 대응이 됩니다. 자, 0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1이죠. 그래서 이거 대응이 되고요.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0에 대응이 되겠죠. 여기에 1을 넣으면, 그렇죠. 마이너스 1 더하기 0이라서 0이 대응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뭐가 됩니까? 함수가 돼요. 맞지? 그래서 함수인 것을 골라라 했는데, 기억, 니은, 이거 다 함수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kx라고 해서 x제곱 더하기 2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되겠니? 이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 0, 1. 자, 이거는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지금 정의역과 공역은 동일한 상황이라고 할게. 자,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3이죠, 3.
분명히 3이라는 값이 있는데 공역에 3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 입장에서는 결국에 쏠 수 있는 거다? 못 쏘는 거다? 쏠 수 없는 거죠. 자, 0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가 되겠죠. 맞지?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쏠 수가 없겠죠. 맞니? 그럼 이런 경우는 얘랑 얘랑이 안 쐈어, 둘 다. 맞지? 그러면 이건 함수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하나라도 쏘지 못하면 함수가 아닙니다. 자, 숫자가 있는데요. 여기 공역이 없으면 못 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일단 1번은 넘어갈게. 됐니? 자, 얘가 정역이 지금 뭐예요? X라는 집합이죠. 자, 그리고 공역도 집합입니다. 네, 선생님 말을 잘못했어요. 공역. 자, 그러면 정역과 공역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X에서 Y로의 함수 이런 식으로 뒤에 에서 로의라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정역과 공역 집합을 구분하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합이 같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함수에서 가장 익숙한 모델이 뭐냐면 모델이 지금처럼 주머니를 연결하는 거예요. 주머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면 얘들아 주머니를 그리세요. 정역 1, 2, 3, 4, 5 맞죠? 공역 1, 2, 3, 4, 5 그러면 이게 대응이 될 거야. 하나가 하나에 대응이 돼야 되거든. 근데 구체적으로 가면 1은 어디에 대응이 되니? 라고 했을 때 여기 식에 넣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1을 넣어 볼까요? 자, F1은 계산해 봅시다. 여기 1을 넣을 거죠. 그러면 1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A라서 얼마가 됩니까? A 마이너스 4가 되죠. 맞니? 그 다음에 2는요? 2 빼기 3의 제곱이니까 얘는 얼마죠? 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은 0이 되네 여기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A에 대응이 될 거고 4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똑같네 여기랑. 왜냐면 어차피 제곱을 하면 1이 되는 건 같거든. 그래서 A 마이너스 1. F5는요 여기랑 같겠네요. 왜냐면 어차피 마이너스 2나 플러스 2나 제곱하면은 4가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면 1은 A 마이너스 4에 대응이 되어야 돼. 그런데 A 마이너스 4가 이 몇 개의 값 중에 5개의 값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 만약에 범위에 벗어나면 대응을 못 하니까. 그래? 그러면 얘도 어디서 어디 사이 값? 1, 2, 3, 4, 5 중에 하나의 값이 되어야 되고 얘도 1, 2, 3, 4, 5 중에 하나의 값이 되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A 마이너스 4라는 값이 5에서부터 어디? 1 사이 값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되겠지? 구체적으로 뭐 구하라고 하면 이걸 이제 풀면은 A가 9에서부터 어디요? 6 사이 값이 되겠죠. 근데 얘도 뭐가 돼야 되죠? 5에서 1 사이 값이죠. 맞니? 그러면 A는 지금 보다시피 6에서 어디 사이 값이죠? 2 사이 값이 돼야 돼요. 맞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거든. 얘도 분명히 1, 2, 3, 4, 5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 이걸 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네, 뭐라고요? 6이 아니라 5원이에요. 여기? 그 위에요. 양변에 4를 더했는데요. 네. 여기요? 네네. 여기가 5입니다. 네, 맞아요. 여기 선생님 양변에 4를 더했기 때문에 6이 아니라 5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한 값은 지금 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5 아니면 6밖에 없죠. 근데 얘도 마저 만족해야 되거든. 뭐냐면 얘도 5에서 1 사이 값이 돼야 돼요. 맞니? 자, 이거 두 개만 생각해 보니까 만족할 수 있는 게 A는 지금 5에서 6 사이 값이거든요. 동시에 만족하는 거 맞지? 근데 이것도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가능성 있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5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이면서 동시에 이거인 거는 둘 다 A가 5보다 크나 같고 얘도 5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A 값은 5가 됩니다. 되겠지? 이게 5일 때만 이게 다 찾아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6을 넣어볼까? A가 6이라면 어떻게 돼요? 얘는 2로 가죠. 얘는 5로 가죠. 근데 얘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6을 가야 되는데 6이 없어. 맞지? 그래서 모순이 돼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가능성 있는 것은 5밖에 안 됩니다. 이해되겠니?
자, 일단 이렇게 쭉 나열을 했다. 자, 3번 문제를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의 문제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일단 x가 언급이 있어 없어요? 언급이 전혀 없죠. x가 자연수다, 유리수다 이런 얘기 없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실수 전체란 얘기입니다. 맞지? 실수 전체라서 생략을 한 거고. 그러면 자, 이 정의역 x란 집합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어 있는 집합인가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착각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알겠지? 왜? 이 범위에 있는 숫자는 실수니까 마이너스 1.5도 있고요. 마이너스 1.47도 있고요. 다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결정적으로 아까 했던 주머니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머니를 그리게 되면 이 숫자가 어때요? 무한계란 말이야. 마이너스 2, 뭐, 다 적을 거야?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8, 이렇게 다 할 거야? 맞지? 다 적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조금 챙겨주세요. 뭐냐면,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는 모델 중에 지금처럼 주머니를 이용해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때는 뭐일 때? 정의역이 유한계 원소일 때 많이 표현을 하지만, 뭐를 통해서도, 그래프를 통해서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되겠지? 자, 이게 그래프가 뭐냐면, 자, 이 주머니 보이죠? 얘를 그래프로 옮긴 거 보겠습니다. 정의역의 각 원소 1이 공역의 원소 하나에 대응되는데, 1은 어디에 대응이 됐습니까? 지금 이 그래프는, 이 함수는요, 1이 어디? 2에 대응됐죠? 맞지? 1이 대응한 값은 2란 말이야. 그러면 자, 정의역을 가로에 놓고 공역을 세로에 넣었을 때 1이 대응하는 값이 뭐라고? 2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점을 꾹 찍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 점이 바로 1은 2를 선택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한 거라고. 똑같은 함수를 그냥 표현만 바꾼 거예요. 되겠네. 똑같은 함수를 표현만 바꾼 거예요. 2일 때는 뭐에? 3에 대응이 됐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2일 때 여기 찍는 게 아니라 여기다 점을 꼭 찍어 주시면 2일 때 정역의 원소가 2일 때 공역의 원소 3에 대응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한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니? 그래서 이거랑은 같은 함수를 표현을 다르게 한 거거든. 그러면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주머니가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로 표현을 할 겁니다. 알겠지? 그거를 좀 챙겨주세요. 그러면 여기 볼게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1 사이죠. 그 다음 공역은 2에서부터 5 사이에요. 2에서부터 5 사이에요. 따라서 얘는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 범위 안에서, 자, 요 사각형 보이죠? 요 안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되겠지? 자, 근데 구체적으로 F라는 식이 뭐예요? 이렇게 되는 식이에요. 자, X에 대한 몇 차식입니까? 1차식. 1차식은 그래프에서 어떻게 그려진다고? 직선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직선은 조금 더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m x-3 플러스 4예요. 이거 보고 대답해야 돼. 뭐? 3,4를 반드시 지나고, 맞지? 3,4를 지나고 기울기가 뭐인? 그렇죠. m인 직선이에요. m은 숫자가 아니니까 달라질 수 있지만 3,4를 지난다는 사실은 명백해요. 3,4 여기 있죠. 이게 5니까 4는 여기 좀 밑에 있어야 돼. 이걸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면 자, 얘가 만약에 기울기가 바뀌지만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정해진대요. 그럼 얘는 함수가 맞나요? 함수가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자, 요 사각형 안에서만 보는 거잖아요. 맞지? 이 사각형 안에서만 봐봐. 사각형 안에서 선생님이 이런 거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런 거. 이 그래프를 그리면 1은 어디에 대응됐죠? 1에. 2는 어디에 대응됐나요? 3에. 3은 어디에 대응됐나요? 없어. 즉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함수인 것을 테스트할 때 이거를 일명 뭐라고 불렀죠? 세로선 테스트라고 불렀죠. 세로선 테스트. 즉 이 세로선을 그었을 때 정의역의 각 원소에서 세로선 그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는 꼭 만나야 돼. 맞지? 여기 세로선 그었을 때 하나 있죠? 하나 있죠? 그럼 괜찮아. 근데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자, 1, 2, 3 맞니? 여기도 1, 2, 3. 자,
자, 1은 1에 대응됐죠. 2는 어디? 욕심쟁이. 2도 3. 2도 대응되고 3도 대응됐어요. 3은 3이죠. 맞니? 자, 세로선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1이라는 선을 껐을 때 하나 만났죠. 하나 만났죠. 통과. 근데 여기는 어때? 2개죠. 그러면 이것도 함수가 아니라고. 세로선 테스트는 반드시 하나만 만나야 돼. 맞지? 이게 바로 정역에 해당되는 공역의 원소가 몇 개니? 라는 질문이거든. 맞죠? 함수는 하나를 대응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세로선 테스트를 지금처럼 주머니 모델에서는 이렇게 2개가 대응되었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에서는 세로선을 껐을 때 2개가 만나면 아, 얘는 공역이 2개의 원소가 대응이 되었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지금처럼 되면은 함수가 아닌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자, 이 범위 정역은 1에서부터 마이너스 2 사이잖아. 여기 선을 끄면 하나 만났죠? 하나 만났죠? 괜찮아. 근데 여기는 만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범위 안에서만 봐야 돼? 여기서 만났는데요? 아니, 요 범위 안에서, 공역 안에서 봐야지.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대응되는 게 예를 들어서 4야. 4가 이 안에 없기 때문에 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 얘는 사각형 안에서 자, 이 모양을 선생님이 보면 이 사각형 안에서 지금처럼 여기 세로선 테스트를 뭐하지?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됐니? 자, 그러면 자, 이 기울기를 갖다가 선생님이 조금씩 더 가파르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조금씩 더 이렇게 넘어가서 어느 순간에 최초로 함수가 되겠니? 뭐 할 때? 그렇죠. 모서리. 꼭지점. 모서리. 꼭지점. 이 점을 딱 지나는 이 순간에 뭐가 되겠죠? 함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나게 되는 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보세요. 세로선 테스트 어때요? 통과하죠, 다. 여기에 있는 어떤 x에 대해서 선을 끄더라도 하나에 하나 만나죠. 맞지? 따라서 그때는 함수가 비로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계속 그러면 함수가 되느냐? 계속 함수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얘가 기울기가 따다다다다다 해서 이때 함수 최초로 됐어. 꼭지점 지나서. 그럼 계속 함수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 쫙 이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맞니? 그러면 이때는 또 함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왜냐면 이 범위 안에서, 공역 범위 안에서 세로선 테스트를 했더니 여기는 없잖아, 만나는 게. 여기는 만나는 게 있고.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지금처럼 여기 꼭지점. 그리고 또 다른 꼭지점 어디죠? 여기. 맞습니까? 자, 지금처럼 여기야, 여기 사이.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요 사이의 기울기일 때만 함수가 되겠다. 맞니? 그래서 이걸 다 조사해봤더니 따다다다다다. 이때 돼. 돼. 안 돼. 되겠죠. 그러면 요 두 점을 지나는 그 순간에 기울기를 찾아줘야 되는데,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요. 너희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자, 요 기울기는 얼마인가요? 오른쪽으로 몇 칸? 몇 칸? 5칸. 밑으로 몇 칸? 4하고 2예요. 2칸.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얼마죠? 5분의 2인데, 그쵸? 5분의 2가 되는 거죠. 5칸, 2칸. 맞니? 자, 이렇게 구하기를 선생님 추천하는데, 만약에 나는 똥멍청입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나는 똥멍청이라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 순간을 구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2,2를 뭐한다? 지나는 순간이란 말이죠. 맞지? 그래서, y 자리에 뭘 넣고요? 2를 넣고, x 자리에 뭘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돼요. 되겠니? 그러면, 지금과 같이 똑같이 m이 얼마라는 거 나옵니까? 5분의 2라는 게 나와요. 그치?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기보단 그냥 기울기 정도는 여기 딱 보면 두 점을 보면 x증분분의 y증분해서 바로 구하는 게 어떻겠니?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기울기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 기울기는 자, 오른쪽으로 몇 칸 갔죠? 그렇죠. 5칸. 밑으로 몇 칸 갔나요?
이거는 5고 얘는 4란 말이지. 한 칸 같거든요. 그래서 기울기는 5분의 1은 1인데 절대 그 기울기 그 부호를 봐야죠. 부호. 맞죠? 요거는 뭡니까? 음수가 되겠죠. 음수. 오른쪽 5칸 가고 밑으로 한 칸 갔단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 m의 범위는 지금 보다시피 어디서 어디 사이입니까? 5분의 2에서 마이너스 5분의 1 사이가 돼요. 됐니? 이게 답이 됩니다. 됐죠? 자, 요 상황이 함수가 아니라는 거 알지? 이거는 그래프상 어떻게 된다고? 세로선 껐을 때 안 만나서 함수가 아닌 거. 요것도 함수 아니잖아. 두 개 만나서. 이거는 세로선 껐을 때 두 개 만나서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지금처럼 그래프에서 본 겁니다. 이거 이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4번 보자. 이거는 함수가 지금처럼 차이점이 뭐냐면 식이 좀 전에처럼 하나가 아니란 거죠. 뭐 2x 플러스 2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x 값에 따라서 구간에 따라서 정의된 함수예요. 맞지? 이것도 함수야. 이것도 함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불편해하지 말고. 자, f3의 값을 구하래요. 자, 3이라는 것의 함수값은 자, 여기 일단은 뭐가 있는 거? 검문소가 있는 거죠. 검문소. 너 유리수야, 무리수야? 저 유리수인데요? 야, 유리수면 뭐라고? 너 값에다 2를 빼.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자, 여기 검문소에서 너 유리수야, 무리수야? 저 무리수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제곱하고 4를 더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자신에다가 제곱하고 4를 더해. 이렇게 유리수냐, 무리수냐에 따라서 그 식이 달라집니다. 이것도 함수예요. 되겠니? 이거 더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6이 되겠죠? 그래서 7이 답이 됩니다. 맞니?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맞지? 그래서 5번은 선생님이 생략을 하고 6번을 볼게요. 자, 이렇게 말로 돼 있어. 선생님, 이렇게 말로 돼 있어도 이거 함수인가요? 글로 돼 있어도 이거 함수 맞습니다. 왜? 정역의 원소를 공역의 원소 하나에 대응을 시키면 함수라고 했지, 식이어야만 함수다. 이런 얘기 안 했다. 선생님. 맞지? 그러면 얘를 한번 볼게. 무슨 말이냐면, 11의 제곱을, 맞지? 만약에 여기 넣는다면, F11은, 여기 넣으세요. 11의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가 함수값이라는 거죠. 자, 121이죠? 맞지? 121을 5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니? 그렇죠. 그 나머지를 함수값으로 한다. 그러면 F11은 1인 거예요. 말로 돼 있어도 되잖아. 근데 이게 지금 좀 그럴걸? 428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428의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거든요. 그러면 이거 428을 자, 제곱을 합시다. 이건 121이어서 할만했죠. 할만했거든. 이거를 진짜 뭐 하고 있어요? 제곱하고 있으면 뒤진다. 알겠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는 5로 먼저 나누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순서 바꾸는 거 많이 했잖아. 제곱을 하기 전에 5로 먼저 나누세요. 5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5, 8, 85인가요? 5, 25. 맞지? 더하기 3이죠. 예. 맞지?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세요. 얘를 제곱하면 되잖아. 이거 뭐. 됐나? 됐지?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5 곱하기 85의 제곱. 맞지? 그 다음에 2배에 5 곱하기 85 곱하기 3. 맞니? 이 둘을 곱한 거. 2배. 그 다음에 뭐예요? 3의 제곱. 맞니? 자, 얘인데 얘는 어차피 뭐의 배수예요? 5의 배수죠. 왜? 5 곱하기 5가 있으니까. 얘도 5의 배수죠. 맞지? 그러니까 9가 나오는데 이 9를 5로 나누기만 하면 충분하다고요. 되겠니? 자, 얘는 5 더하기 4죠. 9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얘는 5로 묶어내면은 이 전체가 다 묶여 나가고요. 여기 1이고 얘는 5 곱하기 85의 제곱. 얘는 5로 묶어내면 2 곱하기 85 곱하기 3일 거고. 얘는 아까 하나 묶어냈으니까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니? 결국에 뭐만 된다고? 4만 나옵니다. 되겠죠? 선생님이 이걸 이제 증명을 한 건데 사실 예전에 나눗셈에 정리하면서 조금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순서를 바꿔도 된다고. 428의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만 먼저 계산해서요. 나머지끼리. 되겠니? 그래서 얘를 뭘로 나눴더니 5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얼마였어? 3이잖아. 맞지? 나머지가 3이잖아. 얘를 먼저 5로 나눴더니 나머지를 먼저 구해. 먼저.
얘의 나머지가 지금 뭐라고? 3이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를 뭐 하면 된다고? 제곱하면 된다고. 맞지? 그러면 답이 9인데요. 근데 9를 나머지라 얘기 못 하잖아. 5로 나눈 나머지. 그래서 9를 다시 어떻게 하라고? 5로 한 번 더 나눠주시면 걔가 우리가 원하는 답입니다. 4가 되는 거죠. 되겠니? 자, 그러면 7번을 보겠습니다. 정의역이 1과 2 사이라고 했는데 x에 아무 얘기도 없죠? 그치? 그러니까 x는 실수라는 겁니다. 즉, 무수히 많아. 그러니까 뭘 표현해야 돼? 주머니니? 그래프니?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자, 얘는 지금 1과 2 사이인 거고요. 그 다음 공역은 마이너스 2와 2 사이죠. 따라서 선생님이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정의역, 공역의 사각형. 즉, 요 직사각형 안에서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직선이 지금 ax-3이래요. 자, 이 직선은 y절편이 마이너스 3인 건 알죠? 근데 기울기가 몰라요. 달라질 수 있다 이거지. 자, 여기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죠? 자, 얘를 지나고 직선인 거지. 자, 그랬을 때 가능한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함수인이 아니니? 아니죠. 아예 뭐 들어온 게 없는데. 이거 함수인이 아니니? 아니죠. 여기만 그려지는 거니까 세로선 테스트를 통과 못하죠. 그래서 최초로 함수가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처럼 이 점을 지날 때가 되겠죠. 마이너스 2, 여기 1이니까 1, 마이너스 2라는 점을 뭐 할 때? 이 점을 지날 때 최초로 함수가 됩니다. 왜? 세로선 테스트를 다 통과하니까. 그 다음 이렇게 그리게 되면 함수 맞죠? 세로선 테스트 통과하잖아. 맞지?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함수가 안 됩니까? 그렇죠. 꼭지점. 어느 꼭지점? 이 점. 2, 2. 맞니? 이 점을 딱 지나는 순간까지는 함수가 돼요. 함수가 되는데 이거보다 더 가팔라지면 함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거고 그러면 세로선 테스트를 통과 못 하잖아요. 요 사각형 안에서 말하는 거야. 맞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지금처럼 요 순간에서부터 요 순간까지. 즉 보라색과 빨간색 사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빨간색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선생님 이런 거 빨리 하자 했잖아. 0,-3이야. 오른쪽으로 몇 칸 갔어요? 그렇죠. 한 칸. 위로 몇 칸? 한 칸. 그래서 기울기는 1입니다. 맞지? 한 칸. 됐니? 자, 보라색은 기울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 두 점이니까 오른쪽으로 몇 칸? 2,2니까 두 칸. 맞지? 위로 몇 칸? 5칸. 마이너스 3에서 2. 그래서 2분의 5가 되겠죠, 이때는. 됐니?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는 거죠. 자, 이 드물은 성립하죠. 딱 이 순간에도 함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정수는 마이너스 1, 0. 그 다음, 0은 되나? 잠깐만, 이게 1이죠. 선생님 잘못 적었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그냥 1인데. 그래서 1, 2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거죠. 이해 되겠니? 좀 전과 동일한 문제예요. 자, 이제 8번을 볼게요. 자, 8번도 마찬가지로 x가 그러니까 자연수다, 정수다 이런 언급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실수입니다. 자, 그리고 식은 지금 1차식이네요. 그러니 얘는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죠. 맞니? 자, 몇 차 그래프? 1차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정역이 뭐예요? x. 공역도 x. 맞니? 그래서 좌표 평면을 나타내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3 사이가 정역. 그 다음에 공역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 똑같이. 됐니? 그래서 이 직사각형 안에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는 치역과 공역이 뭐하다고? 일치한대. 자,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쨌든 얘는 직선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는 일단 함수이니 아니니? 함수가 아니라고. 왜? 세로선 테스트를 통과 못했죠. 여기에 만나지 않는 애가 있으니까. 그러면 직선을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함수 맞습니까? 네, 함수는 맞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입니까?
그렇진 않거든. 왜 그러냐면 잘 봐.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을 때 공역은 어디서부터 어디죠?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공역이에요. 맞니? 공역이란 말이야. 자, 공역은 어떤 집합인가요?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 맞지? 여기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에 있는 애들이 있잖아. 얘고. 치역은 뭔가요? 치역은 맞은 애들, 선택된 애들이잖아. 여기서 값들이 선택된 애들은요, y 값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까지만 선택된 거죠. 맞니? 이게 치역이란 말이야. 공역의 일부분만 선택이 된 거예요. 지금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래프로 바로 연결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같이 함수이지만 이 조건,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는 조건에 만족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조금 더 가파르게 만들어야 되겠지? 응? 그렇죠. 꼭지점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꼭지점들을 건드려서 이렇게 대각선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치역이 얘죠. 공역도 얘죠. 그래서 일치를 하겠죠. 되겠니? 공역이 지금 x가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거든. 그러니까 치역도 똑같이 뭐가 돼야 된다고? 얘가 돼야 된다고. 지금처럼 일부분만 선택을 해서는 안 돼. 맞지? 그래서 그림이 지금처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고 3, 3을 지나는 직선이 되면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겠죠. 자, 기울기 얼마죠? 얘는 5칸, 5칸이니까 기울기는 1이죠. 그 다음 지나는 한 점이 뭐예요? 3,3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고. 그래서 x-3 플러스 3 맞니? 그래서 y는 x라는 식이 나옵니다. 근데 답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오, 그렇죠. 꼭지점을 지나는 방법이 여기도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더라도 어때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거든.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죠? 자, 이 점의 좌표를 선생님 적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3 여기는 3, 마이너스 2죠. 자, 오른쪽으로 5칸, 밑으로 5칸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얘를 지나는 한 점으로 해서 선생님 식을 세웠다.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치역과 공역의 같은 함수는 두 개 있어요. 자, a, b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1차 개수 있죠. 얘를 a라고 할 거고 상수항 있죠. 얘를 b라고 할 거거든. 자, 얘는 지금 1x 플러스 0이라서 a가 1, b가 0인 거고 얘는 a가 1, b가 a가 마이너스 1, b가 1인 거죠. 됐니?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a 곱하기 b 최소값을 구하래. 자, a 곱하기 b는 이 경우라면 1 곱하기 0이 되겠죠. 이 경우라면 뭐죠?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죠. 됐니? 그래서 최소값은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치역과 공역의 같은 그래프를 한 거예요. 즉 세로선이 가득 차야 돼 이게. 자, 이제 9번을 볼게요. 9번도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식이 3x 제곱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래. 그러네. 그리고 여기 정의역을 잘 봐야 돼요. 여기 윗줄 있죠. 이런 거 다 읽어야 됩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자, 그러면 정의역이 뭐라는 거예요? 1, 2, 3, 4 해서 모든 자연수를 다 정의역으로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했을 때 똑같이 무한계이지만 실수랑 자연수랑은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값을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거든. 자, 이거 말로 돼 있단 말이지. 그냥 넣으세요. x자리에 1을.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3의 1제곱을 10으로 나눈 나머지죠. 자, 3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야? 이거 대답 못하는 애들 많은데. 그렇죠. 몫이 0이고 나머지가 3인 겁니다. 나누는 수가 더 크기 때문에. 자, 2를 넣으면요. 3의 제곱을 10으로 나눈 나머지잖아요. 얘는 9가 되겠죠? 맞지? 그 다음 3의 세제곱은요. 27이 되니까 10으로 나누면 7이고요. 4는요.
81이잖아. 나머지는 1이죠. 그 다음 5는요. 뭐가 됩니까? 243이죠. 맞지? 그럼 다시 3이 되죠. 여기서 혹시 느낌이 오지 않니? 어떤 느낌이 와요? 그쵸? 주기, 반복이 되는 주기의 규칙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243이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81이었는데 여기다가 3을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243이 되는데 다시 3의 6제곱은 여기다 3을 곱한 거잖아요. 그럼 끝자리만 봐봐. 끝자리만. 어차피 10으로 나온 나머지는 얘란 말이지. 이 앞에 뭐가 있든 간에. 맞죠? 다시 3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3, 9, 27이 된단 말이죠. 뭔가 있을 거지만. 되겠니?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3을 곱한 거예요. 계속. 끝자리 숫자.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4칸 단위로 반복이 돼요. 그러면 봐봐. 이 함수는요. 자연수 모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치역은 말이에요. 뭐만 나옵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쫙 있을 때 1은 어디에 간다고? 3에 간다고. 맞지? 2는 어디에 가요? 9로 간다고. 3은 어디로 갑니까? 7로 간다고. 4는 어디로 가요? 1로 갑니다. 5는 어디로 가요? 다시 3으로 가요. 되겠지? 6은 어디로 가요? 다시 9로 가요. 7은 어디로 가요? 다시 7로 갑니다. 맞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아무리 많은 정역이 있더라도 대응되는 값은 이 4개만 대응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공역 말고, 자, 공역은 아무 얘기 없으니까 실수 전체고, 아무 얘기 없으면 실수 전체야. 치역은 뭡니까? 선택된 애들이잖아. 선택된 애들을 원소로 가진 집합인데 선택된 애가 4개밖에 없어요. 되겠지? 그래서 얘가 치역이 됩니다. 치역은 집합이야. 집합으로 1379라는 집합이에요. 자, 이 집합의 원소 개수는 몇 개죠? 4개.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이제 10번인데 10번은 워낙 스타일이 좀 독특하고 얘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이 유형은. 자, 보세요. 이렇게 x, y에 대한 항등식, 단계식이 나와요. 자, 아까 함수라고 했을 때 하나를 하나에 대응시키면 다 함수라고 했잖아요. 맞지? 그러면 함수가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식이 주어지면 당연히 함수가 맞죠. 이렇게. 근데 뭘로 줘도 돼요? 말로 줘도 됩니다. 뭐 방금 했던 것처럼 fx는 x제곱을 뭐 10으로 나눈 나머지 이런 식으로. 맞죠? 또 뭐도 되냐면 지금처럼 관계식을 줘도 이것도 함수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선생님, 이거든 함수의 원래 뜻이 뭐였죠? 하나의 원소를 하나에 대응시키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관계식 자체가 뭐라고? 하나의 원소를 하나에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얘가 함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숫자를 잘 넣으면 돼요. 숫자를 잘 넣어. 잘 대입하세요. 이 잘이란 말이 되게 어려운 거죠. 자, 선생님이 여기서 일단 구하라는 게 이거든. 맞지? 그러면 여기에 값이 2가 나오도록 선생님이 넣을 거예요. 자, 보통 이런 문제는 그냥 제일 쉬운 것부터 넣어요. x, y에 1,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관계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자, 1 더하기 1 뭐가 되죠? 2가 됩니다. 여기 1, 1. 그 다음에 f1 더하기 f1이죠. 잠깐, f1은 뭐라고? 마이너스 4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얘는 2f1이고요. 따라서 뭐가 나와요? f1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이해되겠습니까? 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이 관계식이 진짜 어때요? 하나의 원소를 하나에 대응시켰죠. 1은 반드시 마이너스 2에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딴 데로 못 가. 알겠지? 정해졌단 말이야. 자, 구하라는 게 지금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x, y에 동시에 0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x도 y도 둘 다 0을 넣게 되면 이렇게 되죠. 맞니? f0이 무슨 숫자인지 모르지만 양변에 같은 수를 빼면은 지금처럼 f0은 0이라는 게 또 나와요. 맞습니까?
얘 관계식 있으면 0은 반드시 0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딴 데로 갈 수가 없어. 되겠지? 이 관계식 때문에. 또 숫자를 넣는데 이때는 이제 1하고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예요. x에 1 넣고 y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때요? 그렇지. f0이 나오고 여기가 f1 더하기 f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얘는 안다고요. 방금 0이라고 구했고 f1은 마이너스 2라고 구했죠. 그러면 f 마이너스 1의 값이 얼마가 됩니까? 네. 2가 돼요. 되겠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2가 나왔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왜 나온다고? 숫자를 잘 때려 넣으라고. 잘 때려 넣으면 그 정해져 있는 정역의 각 원소에 대해서 공역의 각 원소 하나가 정해지잖아. 그 값을 찾아낼 수 있다고. 자, 지금처럼 뭐 11, 00, 뭐 1, 1 이런 식으로 넣는 건데 이것의 시행착오를 이제 11번, 12번을 풀면서 한번 해볼 겁니다. 11번 한번 해보세요. 자, 11번 한번 볼게요. 자, 관계식, 두 문자에 대한 관계식이죠. 그러니까 숫자를 잘 때려 넣는 건데 여기 보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서 때려 넣어야 돼. 알겠지? 그냥 마구잡이 넣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은 자, 시행착오를 거칠 겁니다. 너희가 아마 00을 넣기도 하고 맞지? 1, 1을 넣기도 하고 했을 거야. 근데 선생님은 봐봐. 1하고 마이너스 1을 넣을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F0이 되고 F1 더하기 F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 마이너스 1 했더니 마이너스 2가 되죠. 됐니? 자, 그리고 x, y에 00도 한번 넣어볼게. 왜 그랬냐면 f0의 값을 알아야 이 값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00을 넣었더니 f0은 f0 더하기 f0 그리고 여기도 0이죠. 맞니? 자, 같은 수를 양변에 빼서 결국에 여기서 나오는 건 f0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맞지? 하나 정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0이거든. 맞지? 이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걸 이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F1과 F-1의 합은 얼마예요? 2가 돼요. 자, 여기서 주어지는 것을 봤더니 네, 이거 따로따로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이 둘을 합만 알면 되잖아. 그래서 이 둘을 더했더니 2라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형태, 아까 선생님 이런 얘기를 했죠. 잘 넣으라고, 잘. 이게 잘이란 말이 어려워. 그때그때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 이제는 2하고 마이너스 1을 넣을게요. 그랬더니 F0이 될 거고 여기는 F2 더하기 F-2고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2 마이너스 2 그리고 2를 곱해서 자, 얘가 또 뭐예요? 0이란 말이지. 구했다. 그래서 이항을 하게 되면 F2 더하기 F-2는 8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둘을 더한 건 얼마라고? 8이라고. 맞지?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 2하고 8을 더해서 10이 되는 겁니다. 됐니? 유형상 숫자 잘 때려 넣는 문제야. 이거는 그냥. 자, 12번입니다. 자, 선생님이 앞에 문제에서는 공통적으로 뭘 넣었냐면은 x 이꼴 1, y 이꼴 0, x 이꼴 0, y 이꼴 0을 넣었어요. 맞지? 10번 문제도 그렇게 풀었고요. 11번도 이렇게 풀었어요. 자,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넣어 주셔야지 문제가 풀리거든. 맞지? 근데 12번은 특이하게도 00을 넣으면 안 돼. 일단 여기 보니까 두 양수에 대해 정의됐단 말이죠. 맞니? 0을 넣을 수가 없어, 아예. 0은 양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잘 넣는데 x가 1, y가 1 되겠지? 얘를 기본으로 넣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이 잘 넣는다고 했을 때의 비밀을 얘기하자면 00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야. 00을 일단 넣어주는 게 기본 값인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는 특이하기 때문에 0을 못 넣거든, 양수라서. 그래서 이때는 1, 1. 오케이? 1, 1을 꼭 넣고 시작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봐봐. 1, 1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좌변도 1 곱하기 1에서 1이고요. 우변도 1, 1이 나오잖아. 그래서 뭐가 돼버리냐면 이게 소구가 되면서 F1은 뭐다? 0이다라는 결론이 하나 나와요. 되겠지? 그래서 저 값이 기본적으로 많이 넣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아까 00을 넣었던 이유가 왼쪽 오른쪽에 다 F0, F0, F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숫자를 뭘 넣을까? 자, 여기 주어진 것과 구하고자 하는 걸 보면서 잘 넣어야 돼. 잘 넣어야 되는데 봐봐. 2, 8, 2분의 1 이런 거 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렇죠. 2랑, 자, 2는 알기 때문에 넣어도 되거든. 그 다음 뭐 넣을까요? 2분의 1을 넣을게요.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넣으면, 둘을 곱하면 1이잖아. 근데 1은 이미 알거든. 맞지? 그리고 이 둘을 다 하면 되는데, 이 셋 중에서 두 개를 안단 말이야. 왜? 얘는 숫자가 0이고요. 얘는 이미 주어져서 1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구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2분의 1의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되겠니? 그래서 여기 2분의 1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자, 8을 구할 텐데, 8은 한 번에 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x, y에 동시에 1을 넣을게요. 왜 그러냐면, 곱하면 4잖아. 자, 여기서 함수 값이 3개 나오는데, 이 3개 중에 2개를 알아야 나머지 하나를 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2를 넣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얘도 1, 얘도 1이잖아. 따라서 F4가 얼마가 나오죠? 2가 나오죠. 그 상태에서 이제 뭐 할 거라고? x에 2, y에 4를 넣을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F8이 나오고요. 곱해서. 근데 F2와 F4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값이거든. 얘는 얼마죠? 1이고 얘는 방금 구했다고 2라고. 그래서 3이 되는 거죠. 됐니? 자, 얘는 3이고요.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죠. 곱하면 마이너스 3이에요. 잘 넣을 수 있겠니? 자,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마 00, 뭐 11 이런 거 넣고, 그 다음 주어진 숫자와 보면서, 값을 넣어주세요. 자,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함수가 같다. 함수의 상등, 두 함수 fg가 같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두 함수가 같은 겁니까? 물소라서 휴지 좀 가지고. 모든 x에 대해서 fx가 gx가 되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만족이 된다는 건데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게 두 함수의 함수 식이 같다라고 해서 하고 오해하면 안 돼. 오해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 문제를 밑에 걸 보면서 얘기를 할게. 자, 보세요. f라는 함수는 지금 2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죠. 그러면 f라는 함수는 보세요. 정의역이 1하고 2라는 원소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러면 1을 넣어보세요. 1을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여기에 1을 넣으면 2 곱하기 1 더하기 1 해서 3이 되겠죠.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 더하기 1해서 5가 되죠. 맞니? 그래서 f라는 함수는 1을 넣으면 3이 나오고 2를 넣으면 5가 나오는 함수예요. 그럼 g라는 함수는요, 어떤 함수가 되면 두 함수가 같다고 얘기해요. 1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오면 돼? 3이 나오고 1을 넣었을 때 뭐? 5가 나오면 이거 두 함수는 같은 함수예요. 왜? 여기 있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 1을 넣으면 둘 다 똑같이 3이 나오고 1을 넣으면 똑같이 5가 나오잖아. 그러면 두 함수는 같은 함수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즉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1을 넣었을 때 값이 같고 1을 넣어서 값이 같으면 된다는 뜻이지 두 함수가 식이 같다는 뜻이 아니야. 그럼 다시 말하면은 G1은 자 여기에 GX의 식은 이거잖아요. 1 더하기 A 더하기 B인데 걔가 뭐면 돼? 3이면 되고 G2는 1을 넣으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잖아요. 걔가 5면 두 함수는 같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변변을 뭐 할까요? 빼겠습니다. 4 빼기 1, 3, 2A 빼기 A, A, B 빼기 B, 0이고 2가 되겠죠.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B는 3이겠죠. 됐니?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돼요. 오케이. 식이 달라도 두 함수는 같을 수가 있다. 5개념으로 갖지 않도록 하세요. 지워도 됩니까? 네. 자, 이번에는 문제가 약간 아까와 상황이 바뀌었는데 일단 두 함수가 같길 원해요. 근데 보세요. 식이 어떻습니까? 이미 다르거든. 근데 두 함수가 같다고? 어떻게 하면 두 함수가 같아지지? 자,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 F에다가 선생님이 1을 한번 넣어볼게요. F에다가 1을 한번 넣어봤어. 그랬더니 얘가 뭐가 나옵니까? 1 빼기 3에서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G에다가 1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1 더하기 1 빼기 12가 나오죠. 즉 마이너스 8이 나온다고요. 1을 넣었는데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얘는 8이 나와. 마이너스 8이. 그러면 이 두 함수는요 1을 넣었을 때 같은 값이 안 나오잖아. 그런데 어떤 숫자를 넣었더니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 숫자를 넣었더니 얘가 나오는 값이 있겠죠. 여기에도 A, 얘랑 얘랑 같은 값을 넣은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얘가 나오는 값이 있죠. 맞지? 그게 하필이면 뭐하다면 지금처럼 같다면 얘는 두 함수가 같아지게끔 하는 정의역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여기 숫자를 한번 2를 넣어 볼게요. 자, 2를 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돼? 8 빼기 6이죠. 그러니까 2가 나왔어. 여기도 2를 한번 넣어 봤어요. 뭡니까? 2를 넣으면은 3 곱하기 4 더하기 2 빼기 12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2 더하기 2 빼기 10이니까 2가 되죠. 뒤졌어. 2를 넣으니까 얘도 2가 나오고 얘도 2가 나와. 그러니까 뭐예요? 둘은 같은 값이 나왔잖아. 맞지? 오케이?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두 함수가 같기 위해서는 1 같은 건 안 돼. 왜? 다른 값이 나오니까. 2 같은 거 있죠. 요거는 지금 우연히 찾았지만 이렇게 함수값이 같게 되는 애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봐. 어떤 값이 있는데 그걸 넣어서 나온 값이 fx죠. 자, 여기 이 x랑 똑같은 x를 넣은 거야. 지금 여기에 나와서 나온 값이 gx죠. 맞니? 이 둘의 값이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fx는 gx라는 이 방정식을 풀게 되는 겁니다. 어떤 x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수값이 같아지는 애가 있을 텐데 2는 지금 확실히 하나 구했고 혹시 또 다른 애가 있을까? 해서 푸는 거예요. 됐니? 자, 이항을 하세요. 몇 차 방정식을 푸는 거죠? 3차 방정식을 푸는 거네요. 자, 3차 방정식은 알죠? 때려 넣어서 0이 되는 애가 있어. 지금 명백하게 2를 넣으니까 0이 되거든. 2를 넣으면 8 빼기 12 빼기 8 더하기 10이라서 0이 돼요. 따라서 인수분해를 x-2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x-2를 적고 여기에 2를 넣어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x제곱 맞지?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가 있어야 되고 플러스 1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6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x-3 x 플러스 2 됐니? 오케이. 그래서 지금 구한 해가 이렇게 3개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2를 넣으면 g에 넣은 값과 f에 넣은 값이 똑같은 값이 나온다고. 3을 넣으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된다 이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보세요. 3을 넣으면 실제로 이거 계산하면 3, 3은 9, 27 빼기 9니까 18 나오죠. 여기도 3을 넣으면 뭐가 된다고? 계산하면 이게 진짜 18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함수값이 나오게 되는 애가 지금처럼 3개가 나왔는데 정의역은 지금 뭐라고? 원소 2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두 함수가 같게 되는 정의역 x로서 적절한 것은 2, 3 맞지? 이거 2개만 있는 거예요. 또는 2-2 또는 3-2 되겠습니까? 이렇게 3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됐니? 얘가 정의역이어도 두 함수는 같을 거고 얘가 정의역이어도 두 함수는 같을 거예요. 얘가 정의역이어도 두 함수는 같아요. 맞니? 자, 2, 3, 1 이런 건 안 됩니다. 왜? 1은 지금 보다시피 다른 값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두 함수가 같게 되는 정의역으로 가능하지 않고 두 함수가 같게 되는 정의역으로서는 이 3개는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 2개만 갖다 쓰면 되겠죠. 그때 둘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네. 자, 이 둘은 더하면 합이 얼마죠? 5죠. 얘는 0이고 얘는 1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5가 최대값이 됩니다. 끝. 자,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뭐요? 내가 fx는 gx라는 이 방정식을 풀었단 말이야. 이걸 왜 풉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이걸 이해해야 돼요.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그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건 f1이고 이건 g1이잖아. 이 두 개가 같지 않잖아. 이 두 개가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같게 되는 x를 찾은 거예요. 그러한 애가 지금 3개 나왔다. 이 방정식을 푼 거다. 됐니?
자, 15번인데 15번도 꽤 쉬워요. 왜 그러냐면 일단 두 함수가 같대. 맞지? 근데 식이 이렇게 다 주어져 있죠? 아, 물론 여기는 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역이 지금 3개밖에 안 되잖아. 이런 거는 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대입하면 돼요. 자, 이런 하나, 둘, 3개밖에 없는 함수는 뭘 이용해서? 그렇죠. 주머니를 이용해서 찾아주는 게 훨씬 편하죠. 주머니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잖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F가 지금 1, 2, 3 맞지? 자,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넣으면 2가 나오죠. 선생님이 계산한 거야. 1의 제곱 빼기 4 더하기 1. 1을 넣으면요. 2의 제곱 빼기 8 더하기 5 해서 1이 나오죠. 3을 넣으면 9 빼기 12 더하기 5가 되죠. 그래서 2가 되죠. 맞니? 자, G라는 함수 볼까요? 마찬가지로 정의역이 1, 2, 3, 공역은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표현이 좀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할게. 자, 1, 2, 3, 1을 넣어봅시다. 1을 넣으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절대값 1이잖아요. 근데 절대값 벗을 때는 양수로 해서 플러스 1로 나오면 됩니다. 자, 1을 넣어볼게요. 1을 넣으면은 이게 0이 되니까 그냥 B가 돼요. 자, 3을 넣으면 3 빼기 1이죠. 1의 절대값은 어차피 1이어서 A 플러스 B가 됩니다. 맞니? 자, 이게 같으려면 1을 넣어서 나온 값이 2인데 얘도 1을 넣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2가 나와야 된다고. 맞지? 두 함수가 같다 이거죠. 얘가 1을 넣어서 1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도 1을 넣어서 1이 나와야 이게 함수 같은 함수라고요. 되겠니? 그래서 B가 1이니까 A도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A는 1, B는 1이라서 제곱의 합은 2가 됩니다. 끝이에요. 이게 훨씬 쉽죠? 자, 여기도 보다시피 식은 달라. 식은 다른데 함수가 같을 수 있어. 왜? 정의역을 조절하면 되니까 정의역을 그 같은 값이 나오는 것만을 정의역으로 가지면 돼요. 자, 이제 유형 6번에서 선생님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너희 그래프라고 했을 때 그래프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요 이렇게 대답하거든. 맞지? 그래프 맞니? 자, 그래프는요 정의가 그림이 아니야. 알겠지? 여기 보다시피 여기 밑줄 치세요. 그래프는 뭐냐면은 순서쌍의 집합입니다. 순서쌍이야. 그래프는 순서쌍의 집합이라고. 그래서 그래프는 지금처럼 x, fx 되겠니? 얘네들을 다 모은 거예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이 집합이 그래프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밑줄 쳐주세요. 되겠지? 자, 그래서 16번을 보면 얘가 그래프예요. 그래프. 왜? 순서쌍이 집합이잖아. 맞죠? 이게 그래프고요. 알겠지?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을 할 때 뭐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좌표 평면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다 적으면 이게 점이 좀 많으면 굉장히 힘들거든. 다 적기가. 맞지? 그래서 표현을 할 때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이 x일 때 대응되는 값은 1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찍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점을 이렇게. 그 다음 0,3이라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2,4라고 찍은 거고요. 4,0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되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좌표 평면에 표현하면. 자, 어쨌든 간에 자,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치역을 대답하래, 치역. 치역은 뭐예요? 순서쌍에서 당연히 얘는 정의역, 그러니까 쏘는 값 있잖아. 이게 마이너스 3일 때 얘가 뭐에 대응됐다고? 1에 대응됐다는 것을 지금 순서쌍을 적은 거잖아요. 그치? 치역이란 것은 뭐죠? 얘는 1, 그리고 3, 4, 0 되겠니? 그래서 1, 3, 4, 0 얘가 치역이 되는 거예요. 되겠니? 자, 이 그래프에서 묻진 않았지만 정의역은 뭐예요? 마이너스 3, 0, 2, 4 얘가 정의역인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는 순서쌍이다. 알겠지? 순서쌍이고 X좌표가 정의역, Y좌표가 치역이 되는 순서쌍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지금처럼 표현을 뭘로 해준 거죠? 좌표 평면에 해준 거예요. 좌표 평면에. 자, 그러면 자, 여기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원해요. 맞지? 그러면 얘는 이 그래프를 표현한 좌표 평면에서 어디를 읽으면 돼? 그렇죠. X 값이 마이너스 1 보입니까? 여기를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얘가 하필이면 마이너스 1일 때 점이 꼭 찍혀 있는 거는 뭐예요? 1일 때 찍혀 있는 거지.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1,1인데 이게 바로 뜻하는 바가 F-1이라고요. 마이너스 1이 쏘아서 대응되는 값이 1이라는 거예요. 이 기호는 마이너스 1이 쏜 값을 나타내는 기호죠. 맞지? 그래서 얘는 1이 되는 거고요. 그림을 보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 F2라고 했기 때문에 2가 대응되는 애를 찾는 거죠. 즉, 가로축에서 2를 일단은 선택을 하셔서 어디에 찍혀있니? 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되겠니? 뭐죠? 2에 찍혀있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F2의 값이 2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둘 다 하면 3이 되겠다. 그래프를 좌표평면에 표현한 거 이해되겠습니까? 순서쌍. 뒤에 있는 세로좌표가 함수값.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얘는 이 그래프를 좌표평면에 나타낸 것의 일부래요, 일부. 자, 일부분이지만 여기 분명하게 점이 찍혀 있거든. 그럼 얘는 순서쌍이 뭐예요? 마이너스 1,3이죠. 그러면 이 3이라는 것이 뭐라고?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라고요. 되겠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대응되는 값이 3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은 3이다라는 것을 바로 읽어내서 자,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여기 식이 있단 말이야. 이 식에 넣어도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b 되겠니? 또 여기를 보니까 3,3이 있죠. 여기 3. 자, 이 3의 함수값이 3이라는 뜻이니까 F3, x가 3일 때 계산돼서 나온 값이 3이다.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변변을 선생님이 뺄게요. 빼면은 어떻게 되지? 0은 자, 절대값 a-1 플러스 1 빼기 절대값 3a 플러스 1. 자, 이거 빼면 또 0이죠. 그러면 얘를 이항을 할까? 이항을 하면은 이 마이너스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3a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두 절대값이 같대. 그러면 가능한 건 뭐라고? 얘가 진짜 부호까지 같았거나 아니면 부호만 반대였거나 되겠지. 그래서 한쪽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니? 자, 계산하시면은요, a는 0이 나오거나 또는 여기는 a가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1 넣으면은 2. 맞죠? 여기 2죠. b가 1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a는 0이 아니래, 지금. 맞죠? 그래서 요거는 해서 배제를 한다면 a가 마이너스일 때 b가 1 이걸 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마저 이제 대답을 해야 될 게 a가 마이너스 1이네요. b는 1이네요. 되겠지? 자, 이 식이 이제 완성이 됐거든. 이제 마이너스 3의 함수값은 저 식에다가 넣으면 돼요. 자, 마이너스 3 더하기 1 더하기 1.
F0은 그렇죠? 여기다가 0을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4 더하기 1이라서 5가 되는 거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2가 되겠죠. 그래서 둘 다 하면 7이 됩니다. 뒤에 거 어려워요. 뒤에 거? 이거 함수 뒤에 문제 많이 어려워요. 아니, 그렇게 안 어렵던데? 괜찮은데요? 지금 그렇게 많이 안 어렵죠? 네. 이게, 명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일단, 너희가 그래도 방학 때 알게 모르게 한번 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스무스하게 가는 거야. 이게 처음 들으면 이것도 어렵거든. 명제는 원래 어려운 거고. 그게 어려운 딱 파트가 있죠. 그 P이면 Q이다. 그 판단하는 게 어렵죠. 그거 말고는 뭐 좀 할만한데, 딱 그거만 어렵고. 근데 그냥 문제로는 풀릴 것 같은데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이 했을 때 그래프에서 그 꼭지점이랑 네모에서 꼭지점이랑 꼭지점이랑 이는 그거야 되잖아요. 곡선이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로선에 세로선 다 꽉 채워야 돼서 그런 거예요. 아까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는 꽉 채워야죠. 왜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 거죠. 아까 풀었던 문제에서 질문인 것 같은데 8번 같은데 8번? 네. 혹시 8번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8번이 저기 밑줄 치면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꽉 채워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이 없으면 치역이 아닌 게 없으면 그렇지. 그러면 안 되니까 꽉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련의 여주인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는 선택을 못 받은 애가 있으면 안 돼. 네. 자, 19번 보는데요. 19번도 이전에 여기 밑줄 칩시다. 야, 1대1 함수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1대1 함수는요, 요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한글로 선생님이 이거 밑에다가 적으라고 됐어요. 어떻게? 한글로 좀 창피하지만 x값이 다르면 뭐가 다르다? 함수값이 다르다. 이렇게 한글로 적어주세요. 그래서 1대1 함수가 뭐니? 라고 하면은 애들이 하나에 하나요. 이러면 죽는다 진짜. 못 빼먹어가지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 배운 우리들은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똑같은 말인데 이거를 그래프에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참고로 아까 배운 것에서 할게요. 얘는 함수니 함수가 아니니? 이거 함수인가요? 함수니 함수 아니니? 맞아요. 맞죠? 왜? 세로선 테스트를 껐을 때 하나에 하나만 났잖아. 맞지? 세로선 테스트 하나에 하나 맞는 거예요. 얘는 함수니 함수 아니니?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가 맞고요.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요. 자, 1대1 함수를 체크해 봅시다. 자, 이거 1대1 함수인가요? 이거 1대1 함수인가요? 자, 이번에는 무슨 선을 끊는 거죠? 가로선. 요 표현이 이겁니다. X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가로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X축이잖아. X축에 평행한 선이 가로선이죠. 맞니? 가로선을 꺼서 몇 개 만나야 된다고? 하나 만나야지. 이게 1대1 함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함수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얘 함수는 맞죠. 함수는 맞는데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즉 얘는 하나에 하나를 대응한 게 아니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삼각관계. 남자 1번도 여자 2번, 남자 2번도 여자 2번. 맞죠? 잘못된 건 없어. 이것도 함수야. 근데 1대1 함수라고는 부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즉 여자 2번은 몇 개가 선택된 거죠? 2개가 선택된 겁니다.
되겠니? 자, 그래서 이거는 가로선 테스트를 통과 못했죠. 그래서 얘는 뭐가 아니다?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되겠니? 자, 이거는 1대1 함수 맞나요? 네, 하나에 하나 만났죠. 선생님 안 만났는데요? 세로선은 안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세로선은 안 만나면 안 돼. 다 하나에 하나 만나야 돼. 근데 이건 안 만났는데 괜찮니? 이건 괜찮아. 봐봐. 괜찮다니까? 괜찮다고. 안 만나도 된다고. y에 해당되는 값이 없어도 함수 맞아. 1대1 함수 맞는데 봐봐. 이렇게 되면은 이거 1대1 함수 맞잖아요. 맞습니까? 1대1 함수 맞잖아요. 근데 얘는 선택 안 당했잖아요. 그래도 1대1 함수 맞아요. 1대1 대응이 아닐 뿐이지. 이 뒤에 나오는 1대1 함수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가로선 테스트는 세로선과 좀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가로선 테스트는 세로선은 그냥 무조건 이거 무조건이야. 세로선 테스트는 무조건 한 개 만나야 돼요. 무조건 한 개 만나야 돼요. 근데 가로선 테스트는 뭐 해도 됩니까? 안 만나도 돼. 근데 만난다면 몇 개 만난다고? 하나는 한 개. 선생님 그래서 이거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영은이의 남자친구가 없을 수 있어. 없어도 돼. 공부하는데 뭐 없을 수도 있잖아. 모든 학생이 남자친구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영은이가 연애를 한다면 몇 명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하고 해야 돼. 두 명하고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야죠. 안 만나는 건 괜찮다니까. 뭐 비난할 거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고, 착각을 많이 하니까. 알겠니? 자, 이거는 가로선 테스트는 x에 해당되는 게 없으면 이거 함수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근데 y에 있는 애들은 y를 기준으로 이제 자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안 만나도 되는데 만난다면 하나 만난다. 이게 1대1 함수를 그래프에서 해석하는 거고, 얘가 우리가 정의를 지금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자마자 얘는 1대1 함수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 19번. 자, 봅시다. 이게 1대1 대응, 1대1 함수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막 조건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일단은 주머니를 그려볼게요. 왜냐면 이게 원소가 몇 개 없잖아. 그래서 주머니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자, 1은 3으로 갔대요. 그 다음에 2와 3을 곱해서 6이 됐다. 얘랑 얘랑 곱해서. 그러니까 얘의 함수값 곱해서 6이 됐다는 거죠. 근데 1대1 함수래요. 자, 그러면 봐봐. 이 2가 3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3이 3을 선택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왜? 하나에 하나 대응된 거잖아. 삼각관계가 안 일어난 거라고, 지금 1대1 함수는. 그치? 그러니까 2라는 애가 3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제외하고 선택해야 돼. 맞지? 그래서 F2와 F3이 선택한 값이 있는데 그 둘은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2 곱하기 3 이런 건 안 된다고. 곱해서 6이 되는 방법 중에 2와 3을 이용해서, 즉 3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가능한 건 뭐밖에 없냐면 곱해서 6이 되는 게 1, 6 맞죠? 아니면 6, 1 이것밖에 안 된다고. 되겠지? 그 이유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2가 또는 3이 3을 선택할 수 없어서. 그래서 자, 첫 번째 경우 이거라고 해볼게요. 1이 6으로 간대요. 이거 말이 되니 안 되니? 말이 되죠. 2가 지금 1로 가고 3이 6으로 갔습니다. 됐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4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4는 그렇죠? 5로 가거나 2로 가거나 둘 다 가능해요. 1대1 함수를 다 만족하니까. 여전히 삼각관계가 안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 경우라면 F2와 F4의 최소값은 뭐예요? 최소는 자, F1은 이미 1이죠. 그 다음에 4는 2 또는 5로 갈 수 있으니까 2로 가는 게 더 작죠. 맞지? 그래서 얘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경우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6, 1로 가는 거. 맞지? 얘가 3으로 갔고. 자, F2가 6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F3이 1로 가는 거예요. 됐지? 그럼 곱해서 6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4는 어디로 가는 거죠? 2 아니면 5로 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F2와 F4의 최소값은, 자, 2는 이제 6으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4는 2 아니면 5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8 아니면 11이 나오죠. 맞습니까? 이때는 1 아니면 1 더하기 2 아니면 1 더하기 5가 나오고요. 맞지? 그래서 이 4개 중에 제일 작은 거는 뭐죠? 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얘입니다. 됐니? 오케이. 경우가 2개 나오면은 그냥 2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0번인데, 우리는 이제 뭘로 풀 수 있습니까? 눈으로 풀 수 있다 이거죠. 눈으로. 눈으로 딱 째려보고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질문. 1대 함수니? 예. 가로선 테스트 통과. 됐죠? 하나에 하나 만났죠? 1대 함수니? 안 돼요. 왜? 여기서 하나 만났는데요? 아니, 여기 안 되잖아. 얘는 남자친구가 몇 명이야? 이러면 좀 곤란하다. 이거는. 맞지? 맞죠? 좀 너무 많잖아. 2명도 아니고. 얘는 그래서 1대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얘는 되죠? 선생님이 꺾였는데 기분 나쁜데요? 기분 나쁘니까 1대 함수 아닌데요? 죽는다? 꺾여도 돼. 그냥 가로선 꺾었을 때 하나 만났잖아. 그냥 1대 함수예요. 되겠지? 꺾였다고 생긴 게 모양이 재수없다고 1대 함수 아니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기억 이것이 답입니다. 이제 21번 볼게요. 자, 21번은 여기 아무 얘기도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실수입니다. 실수. 맞지? 주머니로 해결될 게 아니라고. 맞지? 그래프. 좌표 평면에 나타내야 된다. 좌표 평면에. 자, 좌표 평면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1번. 1-x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리고 0에서 4 사이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얘는 1-x네. 자, y절편이 1이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면 얘가 이렇게 1,0 지나고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여기는 1,0. 어떻게 했나요? 넣어서 확인해 봤어. 1을 넣었더니 1 빼기 1에서 0이 나왔고,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2가 나오죠. 되겠습니까? 자, 얘 1대 함수 맞니 아니니? 생각 잘해라. 자, 요 범위안에서만 생각한다. 당연히 얘는 일단 함수가 맞죠? 세로선 껐을 때 통과했잖아. 함수가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선 껐을 때 하나에 하나 만납니까? 이거 안 만나는데? 안 만나도 된다고 알겠죠? 결혼 안 해도 돼. 했다면은 부인이 2명이면 안 되잖아. 우리나라가 무슨 아랍도 아니고 일부 일체제잖아요. 네. 안 만나도 된다. 가로선 안 만나도 된다고 알겠니? 만난다면 하나 만나다. 그래서 이거는 1대1 함수가 된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만나도 된다. 안 만나도 된다. 그 다음 이거는요.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꼭지점이 뭐인? 1,0인 2차 함수죠. 그리고 여기다가 4를 넣었더니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얼마가 됩니까? 4죠. 맞지? 마이너스 1,4가 되죠, 얘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생긴 거잖아. 꼭지점이 1,0이고, 맞죠?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는 그릴 수가 없어서. 자, 얘들아, 이거 함수 맞니? 네, 함수는 세로선 테스트 말한 거죠? 통과. 가로선 테스트도 어때? 깔끔하게 통과죠, 얘는. 왜? 얘는 안 만나는 애도 없어요. 맞죠? 그래서 얘도 맞다. 디귿은? 자, 요거는 좀 하나 선생님하고 약속을 하자. 우리가 y x제곱 그래프 그릴 줄 알죠? 이렇게 생겼죠? x 그래프 그릴 줄 알죠? x세제곱 그래프도 외우자. 하나만. 자, 어떻게 생겼냐면 x세제곱은 요거보다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완만한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쇼. 되겠니? 그래서 x세제곱 그래프는 자, 1보다 작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얘보다 밑에 있다가 1보다 클 때는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요. 되겠지? 그래서 x세제곱 그래프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마이너스 x세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생깁니다. 되겠죠? 마이너스 x세제곱. 자, 그런데 그놈을 어떻게 한 거죠? 1만큼 위로 올린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됩니다. y는 1-x 세제곱. 평행이동을 위로 1만큼 했다 이겁니다. 되겠지? 자, 여기다 1 넣어봤더니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여기 1,0이고요. 자,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얼마입니까? 2죠? 되겠니?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맞습니까? 여기 4니까. 자, 이렇게 여기서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질문이에요. 1대1 함수 맞니? 네. 역시 가로선 꺼서 여기는 안 만났지만 괜찮다고요. 만난다면 하나 만났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다. 됐니? 네. 오케이. 1대1 대응은 참고로 여기에서 뭐까지 한 게 1대1 대응이에요. 지금처럼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거든. 여기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다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빈틈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야. 맞지? 이거는 빈틈이 없죠. 이건 1대1 대응이 됩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것이 그래프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없어야 돼. 안 만나는 애가. 오케이.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은 안 되겠죠. 여기도 비어있기 때문에. 이해되겠지?